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디아입니다. 작은 아씨들, 루이자 메이 올컷. 내 자매의 특별한 크리스마스. 눈이 내렸다. 지난 밤을 꼬박 세워 내린 눈은 세상을 온통 은빛으로 뒤덮어버렸다. 그리고 또 눈이었다. 오후가 되자 하늘은 또다시 아기새의 깃털처럼 고운 한방눈을 아낌없이 뿌리고 있었다. 어쩌면 저토록 아름다울 수 있을까? 한 해 동안 더럽혀진 마음을 눈처럼 깨끗하게 씻어낸 뒤 성탄과 새해를 맞으라는 하나님의 뜻일 거야. 맞아. 내리는 한방눈을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순수해지는 것 같거든. 내 자매는 거실 벽난로 앞에 모여 앉아 뜨개질을 하고 있었다. 뜨개 바늘과 털실을 쥔 두 손을 쉴 새 없이 움직이면서도 내 자매의 시선은 하나같이 창밖을 향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번 크리스마스는 너무 시시해. 왜 그렇게 생각해? 우리 모두 선물 하나 받지 못했잖아. 뜨개질을 잠시 멈춘 조가 입술을 삐죽 내밀며 뾰루특한 표정을 지었다. 마치 가문의 둘째 딸 조는 올해 15살로 본래 이름은 조세핀이었다. 긴 갈색 머리에 날씬한 몸매가 매력적인 조는 사내 아이들처럼 돌아다니기를 좋아하는 말갈량이었다. 그러나 사감 선생님보다 더 엄격한 고모의 시중을 들면서 용돈을 버는 끈기도 갖고 있었다. 조는 또한 무엇이든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 있으면 그 자리에서 털어놓고 해결해버리는 적극적인 성격이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책을 좋아하고 생각이 깊어 나중에 자라면 작가가 되겠다는 당찬 꿈을 가진 소녀였다. 요즘 어려워진 집안 사정 알면서 너답지 않게. 매그가 나지막한 목소리로 말했다. 첫째 딸 매그는 조보다 1살 더 많은 16살로 본명은 마가렛이었다. 그녀는 내 자매 중 큰언니답게 엄마를 대신해 동생들을 보살필 만큼 차분한 성격이었다. 매그는 갈색 머리카락에 잘 어울리는 백옥 같은 피부와 커다란 눈을 갖고 있었는데 거울을 보면서 멋부리기를 무척 좋아하는 아가씨였다. 하지만 아빠가 친구 때문에 재산을 날린 후 전쟁터로 나가게 되자 이웃 아이들의 가정교사 일을 하면서 집안 살림을 돕는 책임의식의 소유자이기도 했다. 우리도 옛날처럼 가난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언니들이 입던 옷을 물려받는 것도 이젠 지겨워. 나도 마음에 드는 옷을 고르는 기쁨을 한 번쯤 느껴보고 싶은데. 막내 에이미가 풀죽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제 12살인 에이미는 그림 그리기를 좋아해 스케치북이 손에서 떨어질 날이 거의 없었다. 내 자매 중에서 가장 예쁘게 생긴 에이미는 윤기 흐르는 금발에 에메랄드빛 눈동자가 매력적인 소녀였다. 하지만 막내라서 그런지 고집쟁이의 이기주의적인 성향을 보일 때도 있었다. 한편 에이미는 한창 자라는 나이라서 그런지 언니들보다는 비교적 코가 낮은 편이었다. 그래서 심통이 날 때면 엄마 치맛자락을 붙잡고는 왜 나만 납작코로 낳아주었냐면서 투정을 부리는 귀염둥이이기도 했다. 하지만 우리한테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족이 있잖니. 나도 가끔씩 언니들 옷을 물려받지만 속상하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 셋째 딸 베스가 타이르듯 말했다. 13살인 베스의 본래 이름은 엘리자베스였다. 수줍음이 많은 베스는 남의 일에 참견하는 법이 없었다. 설거지와 잔심부름을 도맡아면서도 짜증 한 번 내지 않는 베스에게 아빠는 평화의 천사라는 애칭을 붙여주기도 했다. 지나칠 만큼 내성적인 성격 때문에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해 학교를 그만두고 집에서 공부하는 베스는 인형놀이를 좋아했으며 음악에 특별한 재능이 있었다.
그래서 틈만 나면 피아노를 치거나 악보를 보면서 노래를 익히곤 했다. 우리 모두 아빠를 생각해서라도 너무 속상해하지 말자. 남자들은 전쟁터에 나가 목숨을 걸고 싸우는 중인데 우리만 크리스마스를 즐기는 건 옳지 않은 일이라고 엄마도 말씀하셨잖아. 큰언니답게 매그가 동생들의 서운한 마음을 다독거려 주었다. 언니 말이 맞아. 하지만 난 내 용돈으로 소설책을 사고 싶어. 책을 좋아하는 둘째 조가 말했다. 나는 색연필을 살 테야. 이번에는 그림을 좋아하는 에임이었다. 그렇다면 나도 새 악보를 사서 연주해봐야지. 베스 역시 그동안 모아놓은 용돈이 조금 남아있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 용돈을 조금씩 모아 필요한 것을 산 뒤에 서로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을 하는 건 어떨까? 엄마도 그것까지 반대하시지는 않으실 거야. 더 이상 말릴 수 없게 되자 매그가 입가에 미소를 머금으며 말했다. 사실은 그녀 역시 킹신의 집 아이들의 가정교사를 해서 번 돈으로 예쁜 물건을 사고 싶었던 것이다. 모두들 큰언니 매그의 결정에 박수를 쳤다. 하지만 어리광쟁이 막내 에이미의 한마디가 분위기를 또다시 침울함 속으로 빠뜨려 버렸다. 그렇게 선물을 주고받는다 해도 이번 크리스마스는 무척 쓸쓸할 거야. 아빠가 집에 계시지 않으니까. 아빠가 너무 보고 싶어. 미국은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휘말려 있었다. 흑인들을 잡아와 노예로 부리는 것은 옳지 않다는 북부와 부족한 일손을 채우려면 반드시 노예가 필요하다는 남부가 결국 전쟁을 하기에 이르렀기 때문이었다. 소녀들의 아빠는 노예를 해방시켜야 한다는 북군의 종군 목사로 전쟁터로 나가게 되었다. 그래서 내 자매는 오랫동안 아빠를 볼 수 없었고 크리스마스가 다가오자 아빠의 얼굴을 떠올리며 눈시울을 붉히게 된 것이었다. 크리스마스 선물 타령은 그만하고 우리 모두 아빠한테 편지를 쓰는 게 어떻겠니? 우리들이 쓴 편지를 받으면 아빠도 크게 기뻐하실 거야. 큰언니의 제안에 동생들은 마치 약속이나 한 것처럼 좋아했다. 그러는 사이에 벽에 걸려있는 괴종시계가 6시를 알리는 종소리를 울렸다. 그러자 부지런한 베스가 벌떡 일어나 창고로 가면서 말했다. 엄마 오실 시간이다. 그러자 매그는 등잔에 불을 밝혔고 현관 입구에서 엄마의 실내화를 가져온 조는 벽난로 앞에 서서 신발 바닥을 데우기 시작했다. 엄마가 오시면 따뜻한 실내화를 신게 하기 위해서였다. 그리고 베스는 창고에서 가져온 장작을 불똥이 튀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벽난로에 넣었다. 엄마 실내화가 너무 낡았네. 날마다 해오던 일이었음에도 무심히 지나치곤 했던 조가 엄마 실내화를 새삼스럽게 쳐다보며 말했다. 그러자 베스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맞아. 악보를 살 게 아니라 엄마 실내화를 사드려야지. 그 말을 들은 막내 에이미가 양 어깨를 흔들며 어리광 부리듯 입을 열었다. 싫어. 내가 사드릴 거란 말이야. 아빠가 전쟁터로 떠나시면서 나한테 엄마를 잘 돌봐드려야 한다고 말씀하셨어. 그러니까 엄마 실내화는 내가 사는 게 마땅해. 선머슴 같은 성격의 조가 단호한 어조로 말했다. 서로 엄마의 실내화를 사겠다며 성화를 부리자 매그가 중재에 나섰다. 잠깐 내 말 좀 들어봐. 우리가 갖고 싶었던 것 대신에 엄마를 위한 크리스마스 선물을 사도록 하자. 그러면 서로 다툴 일도 없잖아? 그렇게 해서 내 자매는 각자 엄마에게 어떤 선물이 가장 어울릴지 생각해 보았다. 매그가 맨 먼저 말했다. 나는 예쁜 장갑을 사드릴게. 그 다음은 조였다. 내가 엄마 실내화 담당이니까 실내화는 내 몫이야. 그렇게 해서 베스는 손수건을 준비하고 막내인 에이미는 향수를 선물하기로 결정했다. 내 자매는 기분이 좋아졌다. 전장에 나가 계신 아빠에게는 편지를,
홀로 남아 모든 것을 책임지고 계시는 엄마에게는 선물을 하기로 했기 때문이었다. 곧 현관문이 열리면서 추위 때문에 얼굴이 파랗게 질린 엄마가 모습을 드러냈다. 네 자매의 시선이 동시에 엄마를 향하며 인사를 건넸다. 엄마, 바깥 날씨가 많이 춥죠? 그래. 너희한테는 재미있는 일이라도 있었던 모양이구나? 엄마는 오래전에 유행되었던 외투와 색깔이 탈색된 모자를 쓰고 있었지만 전혀 촌스러워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그런 것들이 엄마의 부드러우면서도 우아한 미소와 어우러져 귀족적인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다. 오늘은 무슨 일을 하셨어요? 막내 에이미가 물었다. 아침부터 전쟁터로 보낼 위문품을 포장하느라 무척 바빴단다. 외투를 벗어 어깨 위에 묻어있던 눈을 털어낸 엄마는 둘째 딸 조가 따뜻하게 덮여놓은 실내화를 신고 벽난로 앞에 앉아 안락의자에 앉았다. 응삭바지 막내 에이미가 쪼르르 달려가 엄마의 무릎 위에 앉았다. 아이들의 엄마이자 마치 가문의 안주인인 마치 부인에게 그 시간은 하루가 지나는 일과 중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다. 엄마가 자리에 앉자 주방으로 들어간 매그가 뜨거운 차를 가져왔다. 차를 한 모금 마신 엄마가 말했다. 오늘은 엄마가 아주 기쁜 소식을 갖고 왔단다. 엄마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막내가 입을 열었다. 혹시 아빠한테? 그리고 네 자매가 합창하듯 외쳤다. 아빠한테 편지 온 거 맞죠? 엄마가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래, 그렇단다. 저녁을 먹은 후 엄마와 내 딸은 다시 벽난로 앞에 모여 앉았다. 전쟁터에서 아빠가 보낸 편지를 읽기 위해서였다. 엄마가 나지막한 목소리로 편지를 읽기 시작했다. 아빠의 편지에는 하루를 보내기가 얼마나 힘든지 또는 수많은 사람이 죽고 죽여야 하는 전쟁터가 얼마나 위험한지에 대한 내용은 단 한마디도 없었다. 오직 내 딸에 대한 걱정과 그리움이 가득한 내용으로만 빼곡하게 채워져 있을 뿐이었다. 아빠의 편지는 이렇게 마무리되고 있었다. 귀여운 나의 내 딸에게 아빠의 사랑을 당신이 대신 전해주시오. 앞으로 1년, 그 시간이 지나면 만날 수 있다는 사실과 함께 말이오. 내 사랑하는 딸들에게 1년이라는 세월은 무척 길게 느껴지겠지만 각자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 금세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을 현명한 내 딸들은 모두 알고 있을 것이오. 그리고 우리가 다시 만났을 때는 뭔가 마음이 지금보다는 훨씬 더 아름다운 작은 아가씨들이 되어 있기를 바란다고 말해주시오. 나는 날마다 사랑하는 당신과 딸들을 떠올리며 굳세게 살아가고 있다오. 아빠의 편지를 귀담아 듣고 있던 막내 에이미가 울먹이며 말했다. 아빠 말씀처럼 나도 앞으로는 어른스러워질 거야. 남을 먼저 생각하는 것은 물론 쓸데없는 고집이나 어리광도 부리지 않을 거고. 나는 그동안 틈만 나면 거울 앞에 서서 멋낼 궁리를 하곤 했어. 하지만 앞으로는 달라질 거야. 엄마를 도와 집안일도 열심히 하는 언니가 될게. 나날이 소녀에서 아가씨로 변해가는 큰언니 매그의 말이었다. 둘째 조 역시 다짐을 했다. 엄마, 나도 앞으로는 사내 아이들처럼 덜렁거리면서 돌아다니지 않을게요. 그래서 1년 후에는 아빠가 놀랄 만큼 멋진 딸이 되어 있을 거예요. 워낙 내성적인 셋째 베스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었다. 모두의 시선이 베스에게 향했다. 베스는 어느새 한쪽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 눈물을 훔치면서 군인들에게 보낼 양말을 짜고 있었다. 밤새 까맣던 창밖이 희뿌옇게 변해 있었다. 크리스마스 새벽이 밝아오기 시작한 것이었다. 벌써 아침이 밝은 거야? 일찌감치 잠에서 깨어난 조의 시선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머리맡을 향하고 있었다.
크리스마스 선물을 바라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지만 지난밤 잠잘 때와 똑같은 모습에 저기 실망스러운 마음을 감출 수 없었다. 하지만 존은 더욱 어엿한 숙녀가 되겠다는 아빠와의 약속을 떠올리고는 밤새 흐트러진 침대를 정리하기 위해 베개를 집어들었다. 그런데 그 밑에 생각지도 않았던 크리스마스 선물이 숨겨져 있었다. 야호! 크리스마스 선물이다! 조의 환호 때문에 잠에서 깨어난 내 자매는 선물을 찾아보았다. 제각각 표지 색깔이 다른 성경책이 베개 밑에 감추어져 있었다. 매그는 초록, 조는 빨강, 베스는 파랑, 에이미는 회색 표지 성경책이었다. 메리 크리스마스! 내 자매는 서로 크리스마스 인사를 주고받았다. 인사가 끝나자 매그가 입을 열었다. 엄마는 분명히 우리 네 자매가 성경과 믿음을 통해 언제나 마음의 평화를 간직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 선물을 준비하셨을 거야. 조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언니 말이 맞아. 그러니까 우리 모두 일어나자마자 성경책 한 페이지씩 읽는 건 어떨까? 좋아. 내 자매는 곧 성경책을 읽기 시작했다. 그리고 아침 햇살이 조금씩 어른거리기 시작할 무렵 엄마 몰래 준비한 선물을 드리려고 아래층으로 내려갔다. 그런데 어찌된 셈인지 엄마는 보이지 않았다. 아줌마, 메리 크리스마스. 그런데 엄마는 어디 가셨어요? 고맙다. 너희들도 메리 크리스마스. 한나 아줌마는 내 자매가 태어나기 전부터 마치 가문에 들어와 살면서 부엌 일을 맡아 하고 계시는 분이었다. 그래서 아줌마는 한 가족이나 같은 사람이었다. 아침 일찍 누군가가 찾아와서 도움을 청하자 곧장 나가셨단다. 아마 금방 돌아오실 거야.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은 채 그냥 나가셨으니까. 한나 아줌마가 다시 주방으로 들어가자 매그가 말했다. 그러면 우리는 선물들을 준비하자. 네 소녀는 각자 준비한 선물을 꺼내들었다. 바로 그때 현관문 소리와 함께 엄마가 들어오는 기척이 들렸다. 그러자 조가 얼른 선물 바구니를 등 뒤로 감추었다. 엄마, 메리 크리스마스. 선물 감사드려요. 내 딸들 모두 메리 크리스마스. 매그가 물었다. 근데 엄마, 아침 일찍부터 어딜 다녀오시는 길이세요? 하멜 부인 댁에 다녀오는 길이란다. 하멜 부인은 아이가 7이나 되는데 아파서 누워있다지 뭐니. 그래서 서둘러 가봤더니 글쎄 땔감은 물론 먹을 것조차 없어 추위에 떨면서 굶주리고 있더구나. 아, 불쌍해서 어떡해. 평소에 말이 없던 셋째 베스가 울상을 지으며 말했다. 그러자 엄마가 딸들에게 물었다. 그래서 하는 말인데 얘들아, 오늘 아침 식사를 그 아이들에게 크리스마스 선물로 주는 건 어떨까? 엄마의 물음에 내 소녀는 합창하듯 대답했다. 좋아요, 엄마. 우리는 괜찮아요. 남을 먼저 배려하기로 약속한 막내 에이미는 자신이 제일 좋아하는 건포도빵과 크림을 불쌍한 아이들에게 주겠다고 했다. 그 사이에 큰언니 매그는 파이와 토스트빵을 바구니에 담았다. 고맙다, 내 딸들아. 우리는 하멜 부인 댁에 다녀와서 빵과 우유로 아침을 대신하자꾸나. 그 대신 저녁에는 엄마가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줄게. 엄마와 한나 아줌마, 그리고 내 소녀는 하멜 부인 댁으로 갔다. 골목 뒤편에 있는 좁은 방에서 7 아이와 함께 살고 있는 하멜 부인과 아이들이 처한 상황은 비참하기 이를 데 없었다. 땔감이 없어 가뜩이나 차가워진 방 안 공기는 깨진 유리창 사이로 들어온 바깥바람 때문에 더욱 추울 수밖에 없었고, 아이들은 담요 한 장을 뒤집어 쓴 채 부들부들 떨고 있었다. 배가 고픈지 계속해서 울어대는 갓난아이를 어르고 있던 하멜 부인은 마치 가문의 가족들을 보고는 눈물을 흘렸다. 마치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들 같군요. 감사합니다. 땔감을 잔뜩 안고 온 한나 아줌마가 벽난로에 불을 지폈다.
그러자 방 안 공기는 금세 훈훈해지기 시작했다. 그동안 엄마는 하멜 부인에게 따뜻한 미음과 차를 끓여주었고 내 딸은 집에서 가져온 음식을 아이들에게 나누어 먹였다. 거의 점심때가 다 되어서야 집으로 돌아온 내 자매는 우유와 빵 한 조각으로 크리스마스 아침 식사를 대신했다. 그렇지만 그 누구도 짜증을 내거나 투덜거리지 않았다. 그 어느 크리스마스 때보다 마음이 따뜻해졌기 때문이었다. 우리 모두 엄마를 따라 나서길 잘한 것 같아. 내 소녀는 벽난로 앞에 모여 앉아 가슴이 아릴 만큼 불쌍해 보였던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리고 엄마가 하멜 부인 댁 아이들에게 입힐 만한 옷가지를 챙기는 동안 미리 준비해 놓았던 크리스마스 선물을 가져왔다. 메리 크리스마스! 엄마, 저희들의 작은 정성이랍니다. 엄마가 방 안에서 나오자 내 딸이 한 목소리로 외쳤다. 곧 베스는 아름다운 선율의 음악을 연주했고 에이미는 엄마를 탁자 앞으로 안내했다. 세상에, 이게 다 뭐라니? 엄마는 딸들이 준비한 선물을 보고는 어쩔 줄 몰라 했다. 매그의 장갑과 조의 실내화를 마치 소중한 보물이라도 되는 양 가슴에 안고는 베스의 손수건에 에이미의 향수 한 방울을 조심스럽게 떨어뜨렸다. 사랑하는 내 딸들아, 너희들과 함께여서 난 정말 행복하구나. 엄마 입가에 부드러운 미소가 넘실거렸다. 전쟁터로 떠나는 아빠를 배웅한 이후 가장 행복해 보이는 모습이었다.